반갑습니다. 최유신입니다. 공무원 국어 시험에 소문이 하나 있어요. 항상 어느 회차든지 진행이 되면 소문이 있는데 공무원 국어 시험은 특이하다, 독특하다,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2018년도 국어 문제 혹시 기출문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2018년에 한정해서만 본다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극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국어를 출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독특하고 어려웠던 문제들만 맞으면 합격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그 문제들을 틀리면 불합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죠. 공무원 시험이든 다른 어떤 시험이든 항상 출제가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준비한 요 1번부터 25번까지는 올해죠. 6월 20일 날 시행되었던 공개경쟁 필기시험 문항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시험만의 독특한 특징은 이렇게 찾아내는 게 정답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노란색이죠. 국어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게 뭔지.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어문 규정이에요. 문법 문제입니다. 전체가 25문제인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문제예요. 전체 25문제에서 14문제입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독해 지문 안에서도 사이숏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더라고요. 25문제에서 14문제가 어문규정 문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어는 여기 국어 시험 안 봐도 되시는 분 혹시 손? 나는 국어 안 봐도 됩니다. 그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국어는 100점 맞아야 됩니다. 손. 보세요. 국어는 뭐 행정이든 군수든 뭐 정보든 간에 국어라는 과목은 앞에서 끌어주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과목이냐? 밑에서 깔아주는 과목입니다.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튼튼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절대로 실수는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만점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 대신 합격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마지노선 점수는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과목이 국어 점수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뭐 비슷하겠지만 국어 점수는 타협이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평하게 치러야 되는 통과 의례적인 과목이 국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평범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답이 보이십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교 문법이라 그러죠. 우리 공무원 문법하고 학교 문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 우리가 늘 봐왔었던 내용들이에요. 정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부를 한번 시간 들여서 했던 친구들은 도움이 됩니다. 로마자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뭐부터 보느냐? 어문 규정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1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규정부터 보죠. 에이, 아니죠.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여러분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그렇죠? 음은 변동에서 유음화, 비음화는 반영하고 비음화 반영에서 리을이 2번 나오면 LL이 있는 걸 찾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공 축조물이나 뭐 문화재, 자연 지명에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면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럼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법학사, 집현전 전부 다 로마자로 쓸 수 있으세요? 힘들죠? 그럼 뭐만 찾으면 될까? 그 안에 H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그게 정답입니다. H가 있으면 맞는 거고요. 없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높임법 공부하는 친구들도 항상 뭐부터 공부하세요? 주체 높임법 먼저 공부하죠?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높임법의 황제는 객체 높임이에요. 객체 높임을 먼저 특수어휘로 외워두시고 객체 높임이 아니면 전부 다 무슨 높임이다? 주체 높임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는 2번 출제가 되었어요. 띄어쓰기 문제는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든 딜레마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가가지고 조언을 구해봐요. 이거 띄어쓰기 좀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길다 싶으면 자르고 짧다 싶으면 붙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명언이죠. 그만큼 띄어쓰기는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국어 문법에서 어문 규정에서 어렵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외 규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답이에요. 근데 선생님, 재학중은 띄우는데 부자가는 띄우면 안 되는 겁니까?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의 문법에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요게 요새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구급에 관계된 시험 문제들의 트렌드예요. 축약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답이 4번이었었고요. 요게 독해 문제에 나온 문법 문제였었어요. 독해는 보통 주제 찾고 내용 일치하고 의미 찾고 뭐 표제어, 부제어 같은 거 찾는 건데 사이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 버렸었죠. 답은 3번이었었고요. 자, 띄어쓰기 문제 2번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 더 힘든데 2번 나와버렸죠. 정답.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춤법 문제는 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맞춤법 2개 연속 출제가 되었어요.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원래 규정이 5개인데 선지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로 잘려 나왔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에는 비문학 독해가 빠지고 문학 문제가 빠진 상태에서의 문항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을 다 맞는다라면은 문법 빵점 맞을 일 없고 독해 빵점 맞을 일 없겠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합격입니다. 선생님, 뒤에 문제도 없습니까? 있어요. 넘기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독특한 문제들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진짜 기를 쓰고 다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뭡니까? 용비어 첨가죠. 우리 국무원에 아주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용비어 첨가예요. 수업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국무원 시험에는 왜 이렇게 용비어 첨가가 많이 나옵니까? 용비어 첨가를 출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출제를 하나 봐요. 용비어 첨가가 지금 2장, 34장, 84장이 나와 있는데 불안하죠. 84장이면 이게 몇 장까지 가게 되면 불안한데 어디까지 갑니까? 125장까지 갑니다. 요거 한 장 한 장 3장만 합쳐도 이만큼이죠.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드는 질문, 용비어 첨가 125장을 다 봐야 되는가? 다 봐야 됩니까? 다 안 보셔도 되고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2장이 자주 출제되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늘 공부하는 게 1장, 2장, 125장입니다. 그런데 34장, 84장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돌발 지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제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셔야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소문의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 과감하게 한번 풀어보자. 풀고 맞으면 이거고 틀려도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난 다른 거 다 맞았으니까 합격은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푸실 때. 2번입니다. 2번. 얘 없고 얘만 있어도 솔직히 짜증이 나는 문제예요. 보면 스트레스가 나오죠. 한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한국어 기술하고 관계없는 거. 이게 국어사에 관계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국무원 시험에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국어사는 여러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근현대사, 전근대사 공부하시죠? 한국사. 한국사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연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강인가 7강 정도 연표 정리를 자료를 올려놨는데 학생들한테 참고했어? 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 보기는 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뽑아서 공부할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죠. 사실 요약해서 적어놓지 공부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신 나왔잖아요. 나온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독특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마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노란색이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인데요. 사전에서 검색할 때 검색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요.
네이버 집식 검색은 여러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요 네 개를 쳐봤대요. 하나는 검색이 됩니다. 세 개는 검색이 안 돼요. 되려면 다 돼야 되는데 왜 차별을 할까? 모든 글자의 조합을 다 국어사전에 올리게 되면 국어사전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집어넣는데 그 선별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국어사전을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 힘들겠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돌발적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몇 번 같으세요? 요! 4번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 보면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고 학생들한테 수업하기 좀 힘들죠. 현대어 번역. 이거 쌤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아까 용비어천가 했는데 또 나와요. 또 냈네요. 쌤 이거 2006년부터 정리한 문제죠. 아닙니다. 올해 한 회차 문제입니다. 송강정설 관동별곡이에요. 송강정설 관동별곡은 요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한 10포인트로 출력하면은 8장 정도가 나옵니다. 8장 정도. 오늘 다 가사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우리에게 시간이 6개월이 남아있고 이 시간이 확실하게 내 편이 맞다라면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국어 공부만 확실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관동별곡 정도는 한번 끝까지 완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사문학의 최고 정점 작품이고요. 어떤 시험에 쓰든지 늘 가사문학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관동별곡 아니면 송강정설의 가사문학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겁하게 한 대목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뽑아와가지고 물론 연결되는 지문이긴 하지만은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그것도 뭘 물어봤어요? 해석을 물어봐 버렸죠. 그렇죠. 요 부분에 맞는 해석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의미 분석해가지고 한번 독파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려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나오는 대목이 10군데가 있어요. 10군데. 임금에 관계된 영군 지정, 나라 걱정하는 우국 충정, 그리고 애민 선정 부분이 3개, 4개 나와서 10부분이 나오는데 그 10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리고 19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회의이한 심의과정. 이게 국어 문제입니까? 무슨 회의인지도 안 나오고 회의의한 심의과정. 답은 1번인데요. 국어적으로는 재밌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시험 문제입니다. 요 두 글자 발음하면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자신 없으면은요. 멋이 좀 떨어지더라도 싹 다 의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회, 의. 그런데 발음하기 불편하시죠? 그죠? 글자의 첫 글자에 있지 않은 의는 이로 발음해도 됩니다. 회의예요. 회의.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얘는 방법 없습니다. 의로 가셔야 돼요. 의 아니에요. 의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의 아니에요. 자, 요거 답 드렸죠? 뭐라고 발음하신다? 심이에요. 심이. 심이입니다. 쌤, 여기 있는 미음이 위로 연음되어 올라가서 심의 하라고 발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글자가 발음이 됩니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는 뭐로? 이로 발음합니다. 자, 차라리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무원의 불안감을 자꾸 누군가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뭐 할 필요가 있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국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게 저의 임무가 아니에요. 귀한 시간 드리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학원에 오시는 거는 저한테 맡기시는 거죠. 뭐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요약해서 추려달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는 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에 요구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제 임무는 뭐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들을 6개월 과정 동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드리는 게 저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뜻입니다. 국어니까 국어적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시험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지만 어렵게 내려면은 얘로 출제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느끼는 심정이에요.
양은 한두 마리 키우지 않죠, 여러분들. 50마리, 100마리. 근데 울타리가 무너져가지고 음메 하고 양이 확 도망가면은 뭐부터 잡으실래요? 가까이 있는 놈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잡았어. 그렇죠? 그 다음 왼손 남았죠. 두 마리 잡았어. 그 다음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지 못해요. 닭이망양, 망양지타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러한 황당무계함을 뜻하는 것이고, 학문의 길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망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어 과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교재를 선택하든 어느 과정을 선택하든 국어라는 과목을 처음 선택하게 되면요, 굉장히 막연하죠. 국어에 들어가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챕터들을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에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시기든지 간에 통과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머릿속에 잘 상기하시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한번 국어 과목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